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자기만을 낳던 자기중심적인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취소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파서 상황이 어렵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여행을 가고 싶다며 그리로 꼭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 아빠의 상황을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이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상견례도 하고 혼주 준비도 하고 집 계약도 진행 중이던 참이었으니 파혼이 아니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테니스 모임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남친은 동갑이면서 농담을 좋아하고 웃기 잘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남친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친의 아버지는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 누나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해외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엄마와 둘이 살아서 그런지 남친은 종종 자신의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하면 부인에게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다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커플이 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영화도 같이 봤어요. 가까운 교회를 보고 나들이도 하면서 지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와 함께 사용하고 남은 돈을 모아두는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통장은 왜 그냥 지금처럼 반반씩 내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만날 때마다 몇만 원씩 각자 내면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모아서 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쯤 모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걸로 한 번쯤은 데이트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건데 근데 만약 이별하게 된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건데? 다시 반씩 나눠야지. 근데 너는 헤어질 생각부터 아니야? 너와 나랑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야. 그럼 진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화를 내고 그러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만나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났다고 헤어진다면 돈 어떻게 되냐는 말을 하네요. 차분하게 그럴 때에 제 전 남자친구가 진심인 것 같다고 나에게 얘기를 해주었을 때 나름 감동받았어요.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요. 만나서 사용하지 못한 돈들은 적었지만 차곡차곡 모이니 그래도 꽤나 쌓여서 기념일에 커플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생일 때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꽤나 좋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너희 집 사정이 어떤지 그리 주에 안 써준다고 생각한단다. 자기도 바깥에서 적응하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그러니 내가 혼자 집안일을 다 챙겨야 되니까 분통 같은 것도 자꾸 다시 보게 되고 아쉬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 만날 때 쓰는 돈을 아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서 막 뿌듯하다. 그래서 나도 남은 돈을 갖고 있으면 집에 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라면이나 사서 그랬겠지.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남친은 자기 말대로 집안일을 챙기니 또래들보다 돈을 더 규모 있게 쓰는 게 보였어요. 함부로 지출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막 쓰는 법도 없었어요. 항상 예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좋은 곳을 찾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알뜰한 점이 갈수록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만나다 1년도 되기 전에 결혼하자고 제안하면서 순순히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 집과 남자친구 집에서도 큰 의견 충돌 없이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혼 준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어요. 웨딩 플래너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도맡아 해주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갔던 곳은 A, B, C 같이 웨딩 플랜이 나뉘어 있었는데 가격 차이도 많이 났고 더 비싸서 가장 저렴한 A로 결정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웨딩 플래너가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전화도 많이 와서 지쳤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바빴어요.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말이 돼서 남자친구와 집안에 들여놓을 물건들을 보러 다녀야 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빠와 얼굴을 한 번만 보기도 힘들었어요.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전에 약속한 1박의 여행도 깜빡하고 있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이미 남자친구와 가전제품 매장에 가기로 약속한 것이었고, 우리 둘 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예약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엄마는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너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엄마와 아빠랑 같이 가기로 한 여행을 깜빡해? 너는 이렇게 잃어본 적도 없었는데? 미안해, 엄마.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엄마와 아빠랑 오붓하게 지내고 싶어. 나 없으면 더 좋지 않겠니? 뭐가 좋아? 뭐를 생각해? 결혼하고 나면 더 시간 없을 것 같은데 가정 생기면 시간 내기가 어려운 일이겠지. 그래서 너와 결혼하기 전에 여행 한번 가자고 한 거야? 아빠랑 여행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잖아. 엄마가 계속 뭐라고 하자 해서? 아빠가 엄마를 달래셨다고 했잖아. 약속도 했어. 가전제품 심상으로 더 저렴하게 사려고 애를 쓰는 건데 왜 얼굴이 섭섭해? 뭐, 나랑만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럼 영감하고 둘이 가면 뭐가 재밌을까? 우리 미니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가는 거지. 아, 몰라. 엄마 미안해. 내가 꼭 엄마 아빠를 모시고 좋은 데 갈게. 응, 그렇게 엄마를 겨우 위로하고 저는 남친과 가전제품을 보러 갔어요. 아빠는 저한테 엄마 걱정하지 말라며 잘 다녀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남친은 가전제품을 1시간 만에 다 보고는 서둘러 제품을 예약하고 자기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실은 우리 엄마랑 저녁 같이 먹기로 약속했거든. 엄마가 내가 결혼한다니까 이제 너마저 옆에 없으면 어쩌냐고 요즘 맨날 우울해하셔. 엄마가 외부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친구도 많지 않거든. 그리고 나랑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같이 가려고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 놓으셨다. 가봐야지. 어쩌겠어? 아, 그랬구나. 그래, 알겠어. 가전제품은 그럼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본다는 등 그런 말하기 없기가 원한 괜찮아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럼 나가볼게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 저런 불이 나게 가버리는 남자친구한테 섭섭하기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엄마 챙기겠다는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전제품 고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던 여행도 안 갔는데 남자친구는 물건도 대충 보고는 제가 고르는 거 무조건 예약해버리고 엄마 때문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어째나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뒤늦게라도 엄마 아빠랑 가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 여행은 결국 그나마 제가 가지 않았기에 다행인 자리였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뛰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오던 고속버스와 우리 부모님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가 정면 충돌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가슴을 다치셨는데 안 그래도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엄마를 다시 못 본 줄 알았어요. 엄마는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장창 찢어졌는데 꿰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미이야 하며 울음을 터뜨리시는 것을 보자 저도 더 이상 울진 않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긴급 수술 중이라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소식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에 원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도 좀 건드렸고 심장 부은 혈관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오셔도 중환자실로 옮겨야 될 건데 그건 수술이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머니하고 같이 기다려 주세요.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눈물이 나고요. 아침에 먼저 나가시는 엄마를 아빠에게 잘 놀고 오시라고 배웅했던 게 겁이 나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검사를 받으러 다녔고
중간중간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그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계셔서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에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또한 검사를 받으시면서도 아버지 걱정 때문에 울상을 지으셨어요. 미니야, 아버지의 수술이 끝났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나올 때 연락을 줄 거래요. 어머니도 걱정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어머니도 다치셔서 마음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서러운지, 외롭던지 이제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따라가야 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만 보내버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함께 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미안해요. 엄마와 아빠를 챙겨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어떻게 엄마 여행 가기 전에 한 말인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물론 저도 딸과 함께 가고 싶었는데 좀 속상해서 그러긴 했어요. 하지만 너와 함께 갔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막연했어요. 안 가려면 100번, 1000번 잘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곁에 있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엄마는 내가 안 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린 서로 위로했어요. 엄마가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렇게 큰 충격에 휩싸여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 통의 문자조차 안 보내셨어요. 아빠는 수술실을 나와서 중환자실로 이동했어요. 옮겨졌고 배가 다치고 피가 고인 것은 다 빼냈는데 심장 혈관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 케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저는 밤새 한숨 못 자고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다가 밖에 나가기를 반복했지만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 병원은 코로나 이후 병실에서 보호자들이 밤을 새게 하지 못하게 해놔서 저는 그저 밖에 있는 것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9시가 넘어서 문자 한 통을 보냈다고 해요. 어젯밤은 엄마랑 느라 못 보고 집에 오자마자 자서 출근했는데 서해 문자를 봤어요. 걱정이네. 경과 얘기해줘. 저는 좀 허탈했어요. 고작 이게 다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얼마나 다친 건가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잠깐 나갈 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근처에 머물면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데 걱정되면서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다 보니 무척 힘들었어요. 간병인을 두자고 하셨어요. 미니, 너는 회사에 결혼 준비도 있는데 맨날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 어려워서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자는 거죠. 근데 다 좋은데 솔직히 현실적인 건 생각할 수 없잖아. 간병인을 쓰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아버지가 따로 돈을 모아놓은 통장은 있어? 너가 결혼하면 준다고 특별히 빼서 쓰지 말라고 한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써야겠지. 너가 결혼하고 준 돈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중에 고민할게. 그때는 그걸로 간병인을 구하자. 미니, 너가 힘들어서 안 되겠지만 제 결혼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말을 했어.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다는 말을 듣니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며 속상했는지 정말 너무 미안해서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아빠였는데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고민되어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 간병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아빠가 아끼시던 돈은 그대로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받는 게 아닌 아빠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쉬실 때 건드리기는 싫었습니다. 간병인이 선하게 대해주는 사무실에서도 최고로 좋으신 분을 소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고 거기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분을 소개받았지만 주말에는 집안일로 인해 병원을 오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그 자리를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빠는 간병인을 쓴다는 것에 대해 단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미니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
아빠는 누워 계시며 미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썼지. 아빠가 나가면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 나 어엿한 사회인이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의 생각만 해. 건강해져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셋이서 좋은 데로 여행 가야지. 그때는 KTX 타자. 그 말을 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랐고 아빠는 왜 우냐며 울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달래셨어. 간병인이 주말에는 제가 병원에 있게 됐는데 2주 정도 지나고 3주 접어들었을 때에 금요일 밤에 병원에 갔는데 아빠 드시라고 사두었던 간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빠, 간식도 어떻게 했어? 다 먹었어? 그게 그랬어. 그런데 어쩐지 아빠는 자꾸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슬쩍 뒤를 돌았죠. 거기에는 간병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어차피 병원에서 밤새 있을 수 없으니 퇴근해야 하는데 나간다면서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잘 드셨니? 더 많이 사다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 입맛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아빠 회사 후배들과 친구들이 사온 과일들도 하나도 없네요. 응, 맞아, 잘 먹었어요. 어쩐지 아빠 표정도 안 좋고 어딘가 칠해진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 간병인을 보내고 급히 돌아와서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저희 아빠 입맛이 좋아지셨나요? 식사 잘 하세요. 그러자 간호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던데 뭔가를 찾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무엇을 드셨는지를 기록한 게 있어요. 김명섭 환자분은 음식을 잘 안 드신다고 나와 있네요. 밥도 절반가량을 남기시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영양주사도 맞았어요. 저는 간병인이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불시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월요일에 가면 제가 금요일에 간병인을 만날 때 다녀간 뒤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빨리 화요일이 되기만을 빌었고 드디어 화요일이 되어서 회사를 끝내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가지는 않고 문을 살짝 열고 일단 밖에서 몰래 지켜보았는데 간병인이 제가 갖다 놓은 물이며 과일 도유 주스에 휴지까지를 가져다 놓은 것을 보았어요. 쇼핑백에 모두 담아두고 나니 아빠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런데 알아서 가세요.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계속 혼자서 움직이시려고 하시죠. 제대로 힘써야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만큼 노력하길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어색한 한국어 억양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러웠어요. 아빠가 힘들게 올라가시는 중에도 그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경희 씨는 놀라셔서 얼어붙으셨어요. 아줌마,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을 해고해야 해요. 아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저는 밖에서 전부 다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픈 환자가 힘들게 화장실까지 이동하던 중 핸드폰을 보더니 낄낄대며 쇼핑백에 있는 물건을 테이블 위에 흘려놓으셨습니다. 간병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하게 퇴실했어요. 나중에 제 사무실에 가서 크게 항의하고 돈을 모두 반환받았으며 사과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엄마가 가야겠어요. 엄마께서 이쪽 팔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셔서 다른 것들은 다 정상인데 남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알았어요. 저도 퇴근하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너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맨날 병원에만 다니니. 웨딩 플래너한테 상황을 잘 말해 놓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내 사정을 고려해 주어 많이 도와주었어요. 나중에 따로 인내를 표현해야겠어요. 끝으로 팥서방 한정식. 남자친구가 전화로만 연락했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규제가 있어도 한 번쯤은 방문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퇴원했는데도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 미래의 사위로서 찡찡할 만한 일도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속으로 좀 답답하고 있었는데
그 주말에 남자친구가 병원 1층에 있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나는 매 주말마다 아빠의 병실을 지키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반가워서 얼른 올라와도 된다고 했더니 따로 얘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결혼 준비 중의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내려갔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나 결혼 전에 위로 여행하고 싶대. 그렇구나. 그럼 다녀와 하고 싶다는 말이 그거였나 싶어 실망스러웠는데 그 다음 말은 정말 사람을 경악하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너 보고 보내달라고 뭐라고. 쟤는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가 내가 보내줬으면 좋겠대. 결혼하고 나면 내가 너랑 살게 되니까 엄마가 내가 결혼하는 게 많이 섭섭하신 바 좋다고만 하시더니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하셔. 그러더니 너더러 나랑 엄마 가는 여행을 보내줬으면 좋겠대. 뭐, 너만 빠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같이 가도 되고 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우리 아버지 이번에 병원에 계시고 있으며 어머니도 다치셨습니다. 물론 생명은 해가 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도 곧 결혼을 맞이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머니를 위로하고 마음을 잘 받아주면 어머니도 당신을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울해하면 함께 가자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안 가시면 되지요.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 없이 살아갑시다. 그러나 너희 어머니가 와도 된다고 할 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활동 시간 중에 어머니가 계시다면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못 가겠어요. 왜 그런 거죠, 정우 씨?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네요. 아직 다 안 나으셨다고요. 아픈 아빠를 입원해야 했으니 안타까운데 마음도 아픈데 주말까지 나가 있으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였어. 맞아. 왜 간병인들은 잘 부족하게 챙기고 물건을 가져가는지 몰라. 정작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서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좀 더 협력하고 이해했어야 했다고. 중요도나 다른 사람의 시선도 고려했어야 하는데 왜 1인실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 돈이든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돈 걱정하진 마. 제가 손을 뻗어 말해보니 남자친구는 얼굴을 찡그리며 오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때 일반 병실이 꽉 찼을 때 그래서 그때 1인실로 해달라고 요청했지. 아빠가 얼마든 빨리 중환자실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을 거야. 중환자실에 있으면 환자 자신도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겁이 얼마나 나겠나요?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면 빨리 일반 병실로 와야 해요. 제게는 남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해서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엄마는 우울해야 한다고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여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굳이 해서 이야기했는데 병원까지 와서도 아빠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정말 맞는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 자기 엄마에게 여행을 보내라는 거야? 만약 내가 보내지 않으면 결혼 후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말한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컸어요. 그 주말이 끝나고 주중에 회사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 정말 여행 안 갈 거야? 나는 안 가. 그럼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이야? 그 돈은 우리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내가 준비할게. 그 문자에 열을 내서 바로 전화했지만 상대방이 회의에 참석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참 후에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때 얘야, 나는 너와 너희 엄마를 여행 보내줄 수 없다. 지금은 우리 집의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우리 커플 통장에 남은 돈은 여행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너는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우리 신혼여행 때 쓸 거 아니었어? 그래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지 생각해봤어. 나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 또한
우리 엄마는 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혼자 남게 될까봐 그런 것도 고민이 돼. 시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냐고 엄마가 내게 보내주는 위로가 여행을 가고 싶다는데 그렇게 거절해야겠냐고. 어차피 우리가 식구가 될 거라면 우리 엄마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너희 부모님한테 정신이 팔려있지 말고 너 말 다 했냐? 진짜 그렇게 밖에 말 못해?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딱 제 남친과 관련된 얘기라고 해요. 저는 그날 결혼을 접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즉시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이 고약한 인간에게 한 방을 맞아야겠다. 남친한테 문자로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냐고 했더니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회의를 받지 않고 퇴근 후에 다시 문자를 하였어요. 남친은 들듯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야, 왜 이렇게 늦게 문자해? 하루 종일 기다렸네. 엄마가 동남아로 가고 싶어 하시더라.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가셨으면 하시는데 어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겠지? 엄마도 다 너 생각해서 동남아로 정하신 거야? 일본이나 다른 데도 가고 싶지? 왜 안 그러겠어?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네. 우리 부모님 괜찮냐는 안부는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이런 데에서는 배려하시는 거나? 너 지금 빚 고는 거야? 어른한테 그러면 못 써. 진심이야. 내가 왜 비고 있어, 이제 와서. 일단 알았어. 동남아로 하라고 했지. 저는 전화를 끊고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일정을 잡고 숙소와 티켓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보니까 지금 가기 딱 좋은 곳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나트랑으로 갔으면 호치민 쪽은 가지 않겠네요. 안 가신다고 했는데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곳이면 괜찮아요. 야,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며느리 노릇을 하는구나. 저는 그 말에 열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에 예약했던 가전제품도 전부 취소했어요. 일단 그것만 해놓자 싶었어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처리하면 되니까요. 남자친구는 비행기가 비즈니스석이 아니라서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좋아서 입이 찢어져가지고 잘 다녀올 거라고 말했어요. 거기 공항에 도착하면 너와 어머니를 마중 나올 사람이 있을 거야. 와, 가이드까지 모두 준비된 모습이군요. 내가 마음먹으면 정말로 철저하게 해낸다니까. 두 사람은 좋아라 여행을 떠났고 나는 그날에 웨딩 플래너를 만나 정중히 사과하고 결혼이 취소됐다고 알렸어요. 위약금은 있지만 그것 말고도 웨딩 플래너에게 따로 답례를 준비해서 감사했다는 말도 전했고 웨딩 플래너도 제게 대해 들었는지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는 말을 하자 안 될 사람하고 눈을 감았겠어요. 다음에는 진짜 김민희 씨의 인연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를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고 약 7시간이 지났을 때 제게 미친 듯이 카톡과 전화가 들어왔어요.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고 전부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무시했더니 카톡 문자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야, 김민희 해명해. 이게 다 뭐야? 여기가 무슨 시골 같은 데야? 호치민에서 2시간은 차 타고 왔다고? 이게 무슨 봉사 단체냐?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숙소는 어떤 줄 아니? 호텔이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서양식으로 지은 펜션이 있지만 간판은 호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어느 봉사단체에서 광고하는 베트남 호치민 외곽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할 5일 일정의 봉사 활동이었어요.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며 한국 아이돌 스타들 굿즈도 주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 날이 되어야만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야, 김민희,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아니, 위로받고 싶으시다며 세상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해주는 것이 좋고 모든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건데 왜 내가 그런 것을? 뭐라고?
어쨌든 내가 말했잖아. 내가 결혼 전에 잘해야 결혼 생활이 평화롭다고. 근데 내가 그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희 미래 걱정도 안 돼, 안 돼.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뭐, 너 말 다 했어. 결혼을 안 해? 그럼 미쳤다. 너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하니? 너와 같이 내 엄마만 알고 믿어버린 우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간하고 나는 왜 결혼해야 하냐? 내가 약을 먹었냐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시 받지 않았어요. 사람 뒤통수를 치는 건 속 시원했지만 남자친구가 제 엄마와 함께 원래보다 일찍 돌아왔다면서 내게 만나자고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 만나주지 않자 이제는 제가 주말에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갈 때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앞을 막더라고요. 야, 비켜. 나 너랑 더는 할 말 없어. 아, 볼 일이 있네. 그 자리에서 반지를 뺐다가 남자친구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어요. 잘 가라. 야, 너 진짜 장난해. 우리 엄마 위로 여행 내가 다 망쳐놓고 뭘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싶은데 못해. 왜 내 잘못이야? 그렇게 위로받고 싶으면 같이 여행 가는 너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집안에 우한 있어서 힘든 사람에게 여행 경비까지 다 해주라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결혼하고 나면 뭐든 다 해줘야 하나? 너랑 나랑 결혼하고 나면 뭐 못해야 될까? 너 나한테 뺏겼다고 별거 다 요구하게 생겼어. 그것뿐 아니라 너는 어떤지 알아? 너만 알잖아. 너네 엄마만 알고 저희 아빠 어떤지도 묻지도 않고 너네 엄마 위로 여행을 보내달라는 것 어떤 말이야? 진짜 꽃밭이라는 게 이런 데에 쓰는 말이야? 사과는 내가 나한테 해야지. 부모님 병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게 뭐가 어찌 되었나? 너야 어찌 내 우리 집에 시집모네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너네 엄마도 그렇고 며느리를 부모님에게 병관하는데 무슨 지랄이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아나 봐. 내가 너 혼자 결혼 준비하는 거 미안해서 병문안을 안 하고 부모님 안부도 안 물어봐도 가만히 있었어. 근데 너 결혼 준비 제대로 한 거 없던데 웨딩 플래너한테 다 밀어놓고 그저 엄마, 엄마야, 왜 결혼하니? 라며 엄마 치마폭이 쌓여서 평생 살아나는 그 돈 못 줘. 육아금이고 뭐고.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내가 다 처리했다. 너랑 인간하고 조금이라도 더 엮이걸 싫어서 너랑 사귀었던 그 시간도 다 돌려받고 싶다. 너 여기서 더 지랄하면 소리 지르고 경비 오게 만들 거야.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돈하고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남친과 결혼을 취소하고 관계의 결말을 만들 거야? 그는 돈 한 푼이라도 더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 꼼꼼하게 돈을 관리하고 그의 엄마는 여행 갈 때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들었다. 남자친구는 그 후에도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엄청 불안해하며 자해까지 고려해서 연락을 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뒀다. 결국엔 연락이 끊어졌고 나는 그의 연락처까지 차단했다. 결국 결혼은 깨졌지만 나에겐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부모님의 결단이 제 결혼을 막아줘서 좋았다고 생각하며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인생에서 세웅지 마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 알았어요. 모든 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빠는 최근에 태어나셔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는 이미 다 나으셔서 건강이 잘 유지되고 계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진짜 인연을 기다릴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요. 건강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셔요. 감사합니다.